지금 반도체 많이 올라갔지만 네. 이게 언제든지 뭐 짧게든 길게든 쉬어줄 수 있는 것도 네.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누구나 좋다고 했을 때 항상 위기가 왔어요. 예, 모두가 고를 외칠 때 시장은 좀 반대로 가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하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끝까지 가자. 뭐 주식이라는 게 사실 백날 첫날 뭐 10년 20년 동안 양복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다음을 한번 준비해 보고 비중을 조금이라도 배치하면서 한번 유익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그럼 건설기계 종목 5개 가져오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네. 어떤 걸 살지 고민이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각 종목별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일단 제가 뭐 이 특화 영역에 대해서 네. 제가 정리는 해봤는데, 일단은 뭐 시가총액 제일 크고 이 건설 기계 쪽에 미국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은 두산 바켓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산 바켓이 이제 소형 기계긴 한데 SMR이나 이런 원전 관련된 건설 중에서 두산 바켓이 한 건 아니지만 일본 이제 소형 이런 이제 컴팩트 건설 기계 업체가 작업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해체나 뭐 이런 건설 관련해서는 뭐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현대 인프라코어, 뭐 현대건설기계도 뭐 이런 개별적인 뭐 인수합병 이슈도 좀 있고 또 건설기계 관련해서도 미국 법인에서 영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진 건설 로봇은 이런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해서 미국에서 점유율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콘크리트가 건설을 하면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진 건설 로봇 괜찮을 것 같고요. 진성 TC는 이제 무한궤도라고 하죠. 이제 뭐 건설 중장비나 탱크 밑에 들어가는 그 바퀴가 계속 이제 뭐 바퀴가 여러 개 있는데 네. 길다랗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돌아가는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게 정식 명칭이 무한궤도예요? 무한궤도처럼 된다 그래갖고 무한궤도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만약에 포트에 처음 진입하시면 두산 바켓 같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고 뭐 비중은 사실 뭐 대형주 위주로 비중을 많이 채우는 게 네. 마음은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의 요인이거든요. 뭔가 이제 수급이 일으켜졌을 때는 대형주 먼저 올라간 이후에 소형주가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하이닉스 뭐 이런 삼성전자 올라가지만 이런 종목들을 따라서 이제 또 그거에 대한 수혜주를 찾으면서 소형주들이 중소형주들 또 따라가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이제 대형주들이 손이 안 가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왜냐면은 안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라고 한다면 뭐 사실 좀 많은 개별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겠지만 네. 전진 건설 로봇이나 진성 TC 뭐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글쎄요 1조 미만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워낙 네.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건설기계 차례가 온다라는 것은 저도 많이 동의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대형주를 사면 자칫 어떻게 들리냐면 그냥 건설기계가 소외됐고 앞으로 건설기계가 때가 올 테니 건설기계 업종을 사라라고 똑같이 들리거든요. 그 말씀인가요? 근데 건설기계 업종이라는 게 네. 제가 이 종목 그 많은 이제 종목들 중에서 관련주들을 요런 종목들을 이제 뽑아온 것이 이런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콘크리트 펌프카 뭐 이런 거 중심이거든요, 사실. 착공에 가장 오리엔트돼 있는. 네, 근데 다른 이제 다양한 종목들을 같이 사기에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네, 근데 뭐 요런 이제 건설 경기에서 이런 이제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많은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요?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항상 나왔거든요. 왜냐면은 방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좀 더 부각을 받았던 거지. 네. 그 전에 방산주가
거의 내수 위주였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또 올라간 적이 크게 없거든요. 이게 진짜야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 거죠. 말씀 주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방산이라는 게 하나와 삼성의 빅딜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역사 속에 삼성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뭐 내수주에 국한되었고 근데 트럼프의 나토의 큰 변화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됐는데 전 세계가 자기적으로 재무장하자. 거기에 패러다임 시프트. 근데 그런 의미에서 조방원의 방사는 이해가 돼요. 네. 사후적이지만.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큰 변화 속에서 건설 기계는 원전?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다양한 이제 뭐 리쇼어링이라든가 원전 건설이라든가 데이터 센터가 지금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건설 기계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번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은 것이 지금 상승 초입에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잡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는 좀 기술자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좀 네. 맞는 것 같고 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좀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이걸 빨리 파악하기도 어렵고 판단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게 아직 올라가지 않는 종목 중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준비해봤습니다.